다음은 원가관리 회계입니다. 1차는 12개년치 기출 3회독 이상, 임세진 강사의 객관식 문제집 5회독, 하루의 끝장내기 3회독을 했고요. 2차는 10개년치 기출 3회독 정도, 임세진 강사 연습서 7회독 이상, 이승우 강사 연습서 3회독, 홍상현 강사의 모의고사 2회독 정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재무회계에 비해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세무사 최종 합격은 회계학 1부 고득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2024년은 예외였지만요, 원가 잘 하셔야 합니다. 1차 원가관리회계도 마찬가지로 선별하셔야겠죠. 종합원가 계산 문제는 쉬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차에서는 패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표준원가 계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걔도 버리시고요. 자본예산 파트도 1차, 2차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챙기세요. 시험장에서 쉽게 나온 파트 먼저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 선별 과정, 재무회계랑 똑같습니다. 2차 과목 중 1차와 가장 난이도 차이가 적은 단원이 원가관리 회계입니다. 원가는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시는 표준원가 계산, 활동원가 계산, 대체가격 결정 다르지 않고요. 결국 다 똑같기 때문에요. 연습서 강의를 들으시면 강사님들이 대표적으로 풀어주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걔네를 완벽하게 푼다, 거의 외운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세요. 대부분 똑같은 문제에 숫자만 바뀐 문제일 겁니다. 가장 기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목이 원가관리 회계입니다. 다음은 세법학개론입니다. 1차는 10개년치 기출 3회독, 양소영 300제 3회독, 강경태 강사의 객관식 문제집 5회독 정도 했고 67.5점 받았습니다. 2차는 회독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계사 세무사 10개년치 기출 2회독, 강경태 강사님 연습서 아마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성적은 50점대로 기억합니다. 1차 합격은 사실 기타세법에서 많이 맞히시고 나머지 법소부를 정확히 맞히셔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2차 합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법소부 공부량을 저는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실제 1차 시험도 기타세법을 많이 틀려서 점수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법소부는 거의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지만 저라면 법소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기타세법을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1차 성적이 더 좋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2차니까요. 기타세법은 국조법은 버리시고 나머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조세범 처벌법, 국세징수법은 기출문제만 돌리시면 되고 별도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차에서는 기타세법, 법소부 말문제, 법소부 계산문제 순으로 푸시면 되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법인세 계산 문제를 버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더 자신 있는 파트 계산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푸시고 법인세 못 푸시겠으면 찍으세요. 회계학 2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고득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같이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문제가 나와버리면 쉬운 문제 틀리면 더더욱 합격 못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범위도 다른 법에 비해 적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부가가치세를 20점 중 18점, 소득세를 30점 중 20점을 맞아서 꽈락을 면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법인세를 가장 어려워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2차 시험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쯤에 갑자기 법인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회계사, 세무사 기출을 풀어도 법인세 세무조정 문제는 거의 안 틀려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법인세 어렵다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언제 실력이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악착같이 공부하세요. 어차피 이제 법인세 버리고 합격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법인세를 챙기시는 게 더 쉬운 방법입니다. 법인세가 끝까지 다 맞히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세무조정으로 부분 점수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효자 과목이 됩니다. 법인세는 논리가 한번 잡히면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재무회계, 원가회계처럼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풀이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반대로 소득세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기본 공제액이 얼마인지, 추가 공제액이 얼마인지, 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타 소득인지 아닌지처럼 단순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외우세요. 외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소득세는 맨 처음 값 하나 틀리면 이하 빵점 나올 수도 있고요. 끔찍하지만 현실입니다. 극단적으로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헷갈리면 수험기간 1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우세요. 조금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학입니다. 회독수는 너무 많아서 기록을 따로 안 했고요. 책은 정병창 강사의 스터디 가이드, 유은종 강사의 퍼펙트 모의고사집과 코어 세법학을 봤습니다. 세법학은 많은 수험생들의 벽이죠. 저도 정말 막막했고요. 특히 성실한 수험생들일수록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풋, 투입 위주의 공부만 하고 아웃풋, 현출을 안 해본다는 건데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험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 잘 써낸 사람을 뽑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100만큼의 지식이 있어도 50밖에 답안지에 현출을 못하면 고작 60의 지식으로 60 전부를 표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10만큼의 지식으로 60을 표현해내는 사람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관식 시험의 맹점이고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풋은 최대한 많이 하셔야겠죠? 그 이상으로 현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현출의 핵심은 목차고요. 정형화된 목차가 있어야 누락되는 게 없습니다. 누락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써내야 하는지 목차를 암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정형화입니다. 저는 어떠한 주제가 던져져도 관련 개념, 취지, 판례 문제라면 판례의 태도, 결론, 그리고 공식이 있다면 공식까지 최대한 외웠고요. 그 사이사이에 문제마다 필요한 내용을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살기입니다.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몇 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몇 개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격 해석의 원칙, 아니면 실질과세의 원칙, 취지는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든지요. 진짜 마지막으로는 마음가짐의 문제인데요. 특히 세법학과 관련해서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 차용하면요. 결국 세법학도 사람이 채점하는 거고 아무리 헛소리고 틀린 얘기라도요. 얘가 꾸역꾸역 열심히 치열하게 5줄, 6줄, 10줄씩 써버리면요. 적어도 빵점을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글자값이라고 하죠. 반대로 얘가 앞에 1번, 2번, 3번 문제를 아무리 잘 썼다고 하도요. 4번 문제에서 모른다고 백지를 내버리면 4번 문제는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겁니다. 안 썼는데 어떻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차 시험 보던 날에요. 2교시 회계학 2부 문제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확인하시더니 옆에 분이 시험 끝날 때까지 글씨를 한 글자도 안 적으셨습니다. 2교시가 끝나고 다른 분은 우시면서 시험을 포기하셨고요. 저도 그 마음 이해했습니다. 저는 1교시 회계학 1부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교시 문제지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출제자들 욕부터 했고요. 그 다음 든 생각은 이거 꽈락만 피하면 합격이다였습니다. 어떻게든 아득바득 풀어서 마쳤고 마지막 교시 세법학 2부 때 마지막 한 10분 남았을 때 보니까 고사장에서 정답을 쓰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다 자거나 딴짓하거나 창밖에 보거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 인원이요. 비율상으로 대충 계산 때리면 한 반에 많아야 2명, 적어도 1명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1명이 되려고 끝까지 아득바득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헛소리 쓰네, 그게 접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헛소리로 점수를 받았고요. 꽈락을 면했고요. 붙었습니다. 우리는 2차 시험 하루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시험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열심히 써본다고 썼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다 알 수가 없어서 부족한 영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증 해소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사 시험 관련 영상 말고도 이런저런 영상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합격해서 필드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